1월 15일 목요일 브리핑입니다.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글로벌 뉴스부터 보고 가면 일단 금, 은, 구리 같은 것들이 이제 원자재 값이 전부 다 사상 최고치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의 배경은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지금 글로벌적인 전쟁 기대감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도 좀 있죠. 대통령이 지금 연준 자체를 쥐고 흔들려고 한다든지, 지금까지는 시장을 통제하는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는 독립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들이 너무 큰 변수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이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이 똥값이 되고 있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찍어내는 달러는 더 많아질 거고, 그래서 현금이 똥값이 되는 와중에 현금 빼고 모든 자산 가치들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들고 있든 뭐 금을 들고 있든 현금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그런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금, 은 빼고도 이제 구리값 같은 다른 원자재 값들도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월 의장을 수사하면서 이제 압박을 하고 있죠. 트럼프가 파월 의장을 쫓아내고 싶은데 그 이유는 간단하죠. 트럼프는 다음 대선을 위해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렸다는 그런 명분이 지금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현재 파월 의장은 빠르게 금리를 내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몇 가지 트집을 잡아서 파월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연준 의장이 바뀌어서 금리를 인하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트럼프가 뭐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우려되는 건 그런 점이죠. 연준이 이제 정치권에 종속되는 거 아닌가,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계획대로 나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만약에 파월 의장이 나가리가 된다고 하면 다음 연준 의장이 오자마자 뭐 바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다들 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트럼프가 미국에 기여하지 않는 그런 반도체 제품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하고 15일부터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미국 데이터 센터용을 위해서 서버용 반도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은 있을까라고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트럼프가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미국의 자국에서 다른 나라에게 반도체가 점점 유출되는 거를 좀 어느 정도 막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안에 쓸 거는 괜찮은데 미국 안에 쓸 게 아니라면 돈을 더 내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장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만 그냥 보고 갈게요. 일단 인텔이랑 AMD가 다른 반도체들은 보합이나 또는 내렸는데 인텔이나 AMD는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얘들은 이제 CPU 쪽인데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서버용 CPU도 지금 공급 병목이 생기고 있다라고 해서 인텔과 AMD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AI 반도체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병목 현상을 지금 겪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아요. 미국이 중국에게 얼마 전에 엔비디아 칩을 수출할 수 있도록 사실상 허가를 해줬죠. 허가를 해줬는데 이제 중국이 오히려 우리 그거 안 받겠다라고 해버렸어요. 이게 뭐 며칠이나 또는 몇 주 뒤에는 어떻게 또 발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에는 일단 중국이 사실상 너희가 칩 줘도 우리 안 받을 거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어요. 실제로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선 지금 캡처는 안 해왔는데 다른 뉴스도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자기 나라 안에서 주요 기반 시설에서는 미국산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겠다,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말은 이제 중국이 점점 기술적 자립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인공지능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칩들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배짱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미국 기술 없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오픈 AI, 그 다음에 엔스로픽은 그 AI 챗봇 클로드를 만든 스타트업이죠. 그래서 오픈 AI랑 엔스로픽이랑 스페이스X가 26년에 IPO를 지금 준비를 착착착 하고 있다. 은행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이런 기업들이 메가 IPO라고 지금 불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굵직굵직한 그런 이벤트를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의미가 있는 건 아무래도 스페이스X겠죠. 오픈 AI나 엔스로픽은 뭐 실제 IPO를 한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가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스페이스X는 진짜로 IPO를 하게 된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잡힌다면 우주항공 쪽에서 좀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은행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어요. 어제 오늘 해서 크게 하락을 했는데 뭐 JP모건이라든지 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비자나 마스터카드, 시티그룹 전부 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가 신용카드 이자율을 10% 상한제를 걸겠다고 이제 정책을 내걸었어요. 그럼 신용카드 이자율이 원래는 20몇 %라면 10% 상한제를 걸면 이 은행주들의 영업이익이 깎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은행주들이 하락을 했는데, 일단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트럼프가 이제 서민층의 고금리 고통을 낮추겠다라는 건데, 이제 솔직히 인기 정책이죠.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다음 대선을 위해서. 그래서 실현 가능성은 솔직히 낮다고 봐요. 실현 가능성은 낮은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은행주들이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주에 투자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리튬 쪽에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리튬 생산 기업인 엘버말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엘버말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도이치뱅크가 매수라고 이제 투자 의견을 내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왜 오르느냐라고 하면 뭐 앞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나 뭐 드론이나 로봇, EV, 전기차 등등 배터리 수요 폭발이 온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얘들이 리튬 관련된 관련주들이 이익 레버리지가 극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리튬도 한창 너무 공급 과잉 때문에 크게 내려왔었죠. 리튬 관련주들이 크게 급락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리튬 업계가 대대적인 비용 절감을 하고 뭐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금 공급 과잉도 멈췄고, 그리고 앞으로 휴머노이드 같은 피지컬 AI가 도래한다면 배터리는 미친 듯이 필요할 건데, 그래서 리튬 쪽에서 바닥 찍었다라는 그런 시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 쪽입니다. 메타가 메타버스 관련된 부문에서 1,500명 정도 감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가 메타버스에 사활을 걸었는데 하필 그때 AI 혁명이 터지면서 모든 기업들이 AI로 지금 다 돈을 때려붓고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도 AI에 들어갈 돈이랑 메타버스에 들어갈 돈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가다 보니까 이제 돈이 모자르겠죠. 그래서 메타버스 쪽에서는 조금 줄이고 그 돈을 전부 다 AI에 넣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을 한번 보면 오늘도 코스피는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죠. 언제 내려올지 모르더라도 어쨌든 지금 당장 이렇게 오르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선 전혀 나쁠 게 없는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오늘도 1.58% 정도 올랐죠.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0.95% 정도 오르면서 최고점까지는 아직 멀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따라서 잘 가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랑 S&P 500은 1%나 0.5% 정도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올랐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 때문이겠죠. TSMC가 4분기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또 찍었습니다. 갱신을 했는데 TSMC가 이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에서 역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한다면 뭐 우리나라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에 따라서 나스닥은 좀 내렸는데 우리나라는 뭐 문제없다.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가는 게 반도체니까 반도체에는 문제가 없으면 뭐 우리나라는 굳이 나스닥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SMC 쪽에서 좋은 뉴스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삼전이나 SK하이닉스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삼전도 오늘 거의 4%까지 상승을 했고 SK하이닉스도 2.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또 좋았죠. 로봇 관련주들이 나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가고 휴림 로봇이나 SPG, 현대무벡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엔젤 로보틱스, 해성 에어 로보틱스 등등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이 오르는 건 하나밖에 없죠. 현대차 때문이죠.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모멘텀을 불러일으키면서 피지컬 AI도 이제 확실하게 어떤 하나의 테마, 섹터로 굳어지는 듯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인 만큼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보면 또 좋은 타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을 하면서 또 타점이 오면 그때 가서 체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3차 상법 개정안 상정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주사들이나 금융주 위주로 밸류업 테마가 상승을 하고 있죠. 특히 한화가 인적 분할이나
자사주 소각, 우선주 매입 그런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쪽으로 전력 설비들도 좋지만 이제 원전 쪽으로도 꼭 봐야 되겠죠. 원전 쪽에서 이제 SMR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최근에 제일 많았다고 봐야 되겠죠. 에너지 쪽에서는. 그래서 현대건설이 미국의 SMR 그 착공을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SMR 테마도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길게 보면 지금 주가도 여전히 싸다고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가격대가 오면 꼭 담아야 되는 그런 테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기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죠. 기판 관련주들이 급등한 거는 뒤에서 또 계좌를 같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 관련해서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BTS가 월드 투어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3개국의 35개 도시에서 79회에 해당하는 월드 투어를 하겠다라고 해서 하이브 리포트를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을 했었죠. 그래서 뭐 지금은 들어갈 수 없죠. 지금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또 내려오면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의결문에 금리 인하 관련 문구도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지워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인하 기조가 여기서 멈출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라고 이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금리가 더 내려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죠. 다음에 바이오로 넘어가면 이제 바이오에서 맨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얘기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얘기죠. 비만 치료제는 지금도 급등을 크게 한번 했지만 여전히 먹거리가 너무 많이 남은 그런 시장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화이자가 월 1회 주사제로 요거는 이제 장기 지속형이죠. 장기 지속형 주사제로 비만약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얘기를 했는데 화이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일 똥줄이 타는 건 누구죠? 일라일릴리겠죠. 일라일릴리가 지금까지는 왕자를 차지를 하고 있지만 점점 이제 마음이 급해지겠죠. 일라일릴리도 장기 지속형 제품을 제대로 내놔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릴리와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접점이 있는 그런 한국 기업들을 살펴보면 또 기회가 한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일라일릴리도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만히 있진 않겠죠.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는 압도적인 1등을 굳히고 싶은 욕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분명히 장기 지속형 주사제 관련해서 일라일릴리도 올해 안에 큰 뉴스가 하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비만 관련해서 공장 M&A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쪽에서도 비만약을 개발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여전히 먹거리가 너무 많이 남은 섹터이기 때문에 바이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26년도에 꼭 봐야 할 섹터는 뭐 반도체 너무 당연하고 전력 설비, 그 다음에 원전, 통신 장비, 우주항공, 방산, 로봇, 바이오 뭐 이 정도가 있겠죠. 바이오는 비만 치료제나 아니면 라이선스 아웃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주주총회 채널에서도 제가 방금 얘기했던 그 섹터 위주로 또 6개월에서 1년 뒤를 보면서 크게 베팅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좌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하면 우리가 얼마 전부터 반도체 가치하기라는 컨텐츠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심텍, TLB, 이수페타시스, 뭐 BH, 덕산대, 우룩스 등등이 지금 담겨 있는데 일단 심텍, TLB, 이수페타시스가 반도체에서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었던 종목이죠. 심텍은 거의 오늘 10%를 찍었고 TLB는 2%, 이수페타시스는 한 8% 정도가 됩니다. 참 이제 주식이 하면 할수록 재밌는 점은 요 세 개 중에 가장 하락률이 깊었던 종목이 심텍이었죠.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기 전에는 마이너스 한 15%, 16%까지 갔었는데 그 종목이 오히려 지금 수익률이 제일 높고 평가 손익도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이 주식이 정말 재밌는 점이죠. 남들이 전혀 안 보는 기업에 대해서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그 게임이 얼마나 저는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지 차트를 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담았었죠. 첫 번째 셀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죠. 제가 그때 잘못 사가지고 잘못 산 물량을 그대로 팔아버렸죠. 그래서 1차 매수, 2차 매수가 된 상태로 지금 비중 60%가 담긴 상태로 주가가 밀어올리기 시작하니까 금방 이제 주가가 10% 이렇게 수익이 나게 된 거죠. 이수페타시스 마찬가지로 1차 매수, 2차 매수를 잘 해나가니까 또 수익으로 금방 직결이 되죠. 이게 지금은 5천만 원 계좌고 우리가 분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수익금이 그리 커 보이진 않지만 이제 이런 연습을 끝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로 넘어갔을 때는 한 종목당 뭐 1억, 2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며칠 또는 몇 주 만에 2천만 원, 3천만 원이 턱턱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연습들이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좌를 직접 하나 파서 우리가 직접 매수 타점을 어디서 잡을지 그리고 어디에서 분할 매수를 들어갈지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번 기회에 완벽하게 공부를 끝내야 돼요. 언제까지나 모르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딱 왔을 때 정신 차리고 공부를 딱 해서 이론 정립을 딱 끝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H나 덕산 네오룩스는 폴더블폰 관련주인데 아직까지 뭐 큰 상승은 없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파이넴텍인 것 같아요. 파이넴텍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가격대 오면 또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SS 쪽에서는 뭐 신성 ST는 기회가 올 때마다 체크를 해야 돼요. 알겠죠?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체크 하다 보면 또 분명히 ESS가 부각받을 때 크게 올라갈 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뭐 제주 반도체 애들은 오늘 급등이 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테스나 유진테크 또는 뭐 VM, 테크윙 이런 쪽에서는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반도체 장비 쪽에서 몇 가지 담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반도체 소재 관련주들도 뭐 솔브레인이나 하나머티리얼, 한소케미칼 등을 보고 있는데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가려고 해요. 하나머티리얼도 여기서 내려와줬으면 무조건 담으려고 했는데 그대로 가버렸죠. 좀 아쉽긴 하고 그 다음 반도체 부품 관련주들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지금 오지 않을 뿐이지 계속 기다리면 원하는 자리에 오는 애들 위주로 체크를 해서 반도체를 계속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월 15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